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제주 마심은 제주도가 품질을 인증하는 대표적인 공동 브랜드인데요. 제주도가 이 제주 마심 대신에 새로운 인증 제도를 도입하기로 하자 기존 업체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소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주 천연 화장품과 가공품을 판매하는 카페. 진열된 상품마다 도라르방 캐릭터와 함께 제주 방언을 사용한 제주 마심 상표가 붙여져 있습니다. 도내 중소기업의 공동상표이자 제주도가 품질을 인증했다는 표시인 제주 마심은 소비자들의 신뢰가 높아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하나 제대로 된 게 없어요. 그 중에 제주 마심이 가장 성공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난 2005년부터 시작된 제주 마심은 130여 개 업체에서 800여 개 품목을 생산해 전국적으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주도가 제주 마심 대신 새로운 인증 제도를 도입하기로 하자 회원들이 반발하고 나선 겁니다. 20년이 지나도 지금 제주 마심과의 견주할 수 없을 만큼의 그 경쟁력이 떨어진다라는 게 저희들이 생각입니다. 제주도는 제주 마심을 비롯해 10여 개의 브랜드가 난립하면서 혼란을 빚고 있다며 내년부터 JQ 마크로 통합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소비자의 선호도에 따라서 업체들이 JQ 마크를 선호하게 되면은 하나의 통합 상표로서도 이게 좀 활용되지 않을까 그렇게. 제주 마심 생산자들은 별도의 사단법인을 만드는 방법을 통해서라도 상표를 지켜내겠다는 입장이어서 앞으로 갈등이 예상됩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제2공항 활주로 예정지에서 자연 동굴이 발견돼 공항 인프라 확충 용역에 대한 부실 논란이 확산될 전망입니다. 제2공항 성산읍 반대 대책위는 활주로 예정 부지와 300m 떨어진 곳에서 용역 보고서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모남 괴구를 발견해 제3의 기관에 의뢰해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책위는 실태 조사 결과가 나오면 이를 토대로 중앙부처와 국회를 찾아 제주공항 인프라 확충 사전 타당성 연구 용역의 부실을 알릴 계획입니다. 제주도가 오라 관광단지 개발 사업자인 JCC에게 환경 영향평가서를 보완하라고 요구하면서 사업 추진 향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JCC 측이 해당 지역 주민들과 만나 사업 추진에는 문제가 없다며 해명에 나섰습니다. 김찬년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라 관광단지 개발 사업자인 JCC가 제주도로부터 환경영향평가를 보완하라는 요구를 받은 지 이틀 만에 해당 지역 주민들과 마주했습니다. 사업 추진에 제동이 걸리는 것 아니냐는 일부 시각과 달리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며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제기된 의혹을 전면 부정했습니다. 이미 저희 취향콘도 시설 좀 일부 줄이고 또 추가적으로 단계별로 계획을 짜고 있어서 또 도의 방침에 저희는 부합해서 좀 진행할 계획입니다. 주민들은 사업자 측이 각종 의혹에 대해 소극적으로 대처해 지역사회 내 논란을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말 해도 조용 저런 말 해도 조용 너무 하니까 뭐 우리 오라 발전이 따까리도 아니고 우리가 전부 다 대변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사업자 측에서 그때그때 주민 상생에 대한 협의도 소홀하다며 소통 창구를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찬성해서 이렇게 진짜 지역과 상생해서 현수막 많습니다. 실제 지금껏 상생이 안 되고 있습니다. JCC 측이 논란 잠재우기에 나섰지만 해당 지역 주민들과만 제한적인 소통을 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만을 모아놓고 설명회를 가지는 게 아니라 각종 제기된 그 의혹에 대해서 밝히고 공론화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사천리로 진행되던 오라 관광단지 개발 사업. 제주도의 보완 요구로 제동이 걸리자 급작스레 주민 간담회를 개최하고 언론 취재까지 요청한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찬년입니다. 예산 확보에 난항이 예상되던 제주 환경자원순환센터 조성을 위한 내년도 예산 전액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의원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제주 환경자원순환센터 예산 가운데 미반영된 104억 원을 증액 반영해 내년도 전체 지원 예산 303억 원을 통과시켰다고 밝혔습니다. 환경자원순환센터 사업은 지난해부터 5개년 사업으로 진행 중으로
정부가 내년도 국비 지원 계획 303억 원 가운데 104억 원을 감액 편성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돼 왔습니다. 최근에 전동 킥보드로 대표되는 개인 이동 교통수단을 타고 다니시는 분들을 종종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이 전동 킥보드도 오토바이와 똑같이 면허증이 필요하고 음주운전을 하면 면허증이 취소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급증하고 있는 이용자에 비해 시민들의 인식과 제도는 미흡한 상황입니다. 광주 MBC 송정근 기자입니다. 차량 한 대가 음식점 주차장에서 빠져나와 도로로 나가려던 순간 무언가가 손살같이 달려와 차량 범퍼를 들이받습니다. 전동 킥보드를 타고 역주행을 하던 37살 강모 씨가 차량과 충돌한 겁니다. 강 씨는 다행히 다치지는 않았지만 면허가 취소되면서 더 이상 킥보드를 탈 수 없게 됐습니다. 면허 취소 수치인 혈중 알코올 농도 0.104% 상태에서 전동 킥보드를 탔기 때문입니다. 전방주에서 딱 했는데 앞에 갑자기 뭐가 확 보이니까 엄청 놀랬죠. 브레이크를 순간적으로 딱 밟았는데 이게 브레이크 밟으면서 차가 앞으로 조금 쏠리잖아요. 낮게. 그러면서 이제 킥보드가 닿은 것 같아요. 최근 대리기사와 청소년 등을 중심으로 전동 킥보드와 외발 휠 등 개인 이동교통수단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 업체는 100대를 판매했던 1년 6개월 전에 비해 무려 80배나 판매량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이 개인 이동 교통수단은 도로교통법상 전기모터 등으로 작동되는 원동기 장치 자전거로 분류돼 있어 오토바이와 똑같이 면허증이 필요합니다. 운전면허가 없는 성인이나 미성년자가 전동 킥보드를 탈 경우 모두 무면허 운전인 셈입니다. 자전거는 아니고 특히나 보행자에 준할 수는 없다. 한 이륜차 오토바이 정도의 개념으로 보고 운전을 하시면 경각심을 갖고 운전하시면 안전모를 쓰지 않고 킥보드를 타는 등 시민들의 인식이 부족할 뿐 아니라 관련 법과 제도 역시 미흡합니다. 인도와 자전거 도로 주행에 대한 규제 근거가 없고 관련 법률이 모호한 상태라 보험 상품도 없습니다. 어디로도 갈 수도 없지만 또 그렇다고 안 갈 수도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렇게 무분별하게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어찌 보면 그냥 불법을 만드는 게 아닌가 싶네요. 빨리 이런 제도가 나와가지고 좀 개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의 이동과 레저 활동을 하려는 시민들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만큼 관련 법령 정비가 시급해 보입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고속도로와 국도 등 도로 포장에 쓰이는 아스팔트가 대부분 재활용되지 못하고 연간 수천만 톤씩 버려지고 있는데요. 재활용할 수 있는 신기술이 상용화를 눈앞에 두고 있다고 합니다. 대전 MBC 최기웅 기자입니다. 균열 등으로 도로를 새로 공사하면서 버려지는 아스팔트는 한 해 2,300만 톤가량. 비용도 비용이고 무엇보다 환경에 큰 부담입니다. 특히 그 건설 폐기물은 이게 이런 재활용 없이는 환경 오염에 상당히 취약한 그런 재료들입니다. 하지만 국내 재활용 비율은 5% 미만. 재활용 기술이 일부 보급돼 있지만 사계절에 따른 온도 변화와 균열 등에 취약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국토교통부가 추진 중인 상온 재활용 아스팔트 포장 기술이 상용화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기존 시공법은 골재를 섞기 위해 180도 이상으로 가열했지만 새 공법은 가열 과정이 생략돼 온실가스 배출도 그만큼 줄일 수 있습니다. 지구 온난화라든가 지구의 어떤 그 대기 배출가스 억제 저감 대책으로는 우리가 어차피 이제 이런 상온형 아스팔트로 가야 하는 것은 불가피한 거고. 재료를 섞기 위해 가열하는 대신 일종의 악교 역할을 할 유화 아스팔트가 들어가는 것이 새 공법의 핵심입니다. 기존 도로보다 온도 변화에 견디는 정도가 1.5배 이상 강하고 폐 아스팔트를 활용해 공사비를 20% 절감할 수 있습니다. 상온 유화 아스팔트는 계속적으로 영구적으로 리사이클을 할 수 있습니다. 기존한 폐기물에서 이용한 골재를 갖고 계속적인 재활용을 할 수 있는 업체를 만들려고 합니다. 상온 재활용 아스팔트 포장 기술은 현재 내년 상용화를 목표로 마무리 연구에 들어갔으며 국내에서만 연간 5조 원대의 신규 시장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규영입니다.
네, 오늘은 겨울이 시작된다는 절기 입동입니다. 다행히 큰 추위 없이 대체로 포근한 날씨를 보이겠는데요. 대기 해질도 양호해서 바깥 활동하기 무난하겠습니다. 내일은 다가오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비 소식이 있습니다. 차차 흐려져 오전부터 비가 시작되겠는데요. 예상 강수량은 5에서 20mm가량이고요. 비가 그치고 나면 찬바람이 불면서 다시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네, 출근길 북부 지역의 기온 어제보다 3도가량 높고요. 낮 기온은 19도 내외로 어제보다 조금 낮겠습니다. 현재 서부 지역의 기온 14도에서 18도, 낮 기온은 20도에서 21도가 예상됩니다. 네, 남부 지역은 낮 기온이 21도까지 오르면서 오늘까지는 포근한 가을 날씨를 만끽할 수 있겠고요. 오늘 아침 동부 지역의 기온 15도 내외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네, 산간 지역 구름 많은 가운데 가시거리는 5km 이상으로 장거리 운행하기 무난하겠고요. 섬 지역은 평년보다 2도에서 많게는 5도가량 높은 기온을 유지하겠습니다. 물결은 모든 바다에서 약간 높게 일겠고요. 현재 제주와 중부 지역 공항에는 구름의 양이 많은 모습입니다. 네, 내일 비가 그치고 나면 다시 기온이 크게 떨어지겠으니까요. 추위 대비 잘 하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제주 영어교육도시 내 국제학교 재학생의 절반이 수도권 지역 학생들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도가 공개한 제주국제학교 현황에 따르면 올해 9월 신학기를 기준으로 재학생 가운데 내국인은 2,500명, 87%를 차지했고 이 가운데 수도권 지역 학생이 1,400명으로 56%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4개 국제학교 정원은 4,000명, 이 가운데 현재 재학생은 2,800여 명으로 정원 충원율은 71%입니다. 제주도 교육청과 제주도 의회의 첫 정책협의회가 오늘 오후 도의회 의원회관에서 열립니다. 도의회 신관홍 의장과 7개 상임위원장, 이성문 교육감과 제주시, 서귀포시 교육장 등이 참가하는 이번 협의회에서는 내년도 예산 편성 방향과 학교 운동장 우레탄 트랙 교체, 부실급식 개선 대책 등이 논의될 예정입니다. 한편 도의회는 이번 정책협의회를 통해 관련 조례를 제정해 교육청과의 정책협의회를 정례화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도민 1인당 월 평균 진료비가 전국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제주 지역 진료비는 7,958억 원으로 1인당 월 평균 진료비는 11만 2,453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전국 평균 진료비 11만 1,253원보다 높은 것으로 거주지 관내 의료기관 방문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91.7%였습니다. 폭염과 태풍의 당근 생산량이 크게 줄면서 당근값이 매우 높게 형성될 전망입니다. 당근 산지 농가 등에 따르면 지난해 3.3제곱미터당 6,000원 선에 형성되던 당근 밭대기 거래 가격은 올해 15,000원에서 2만 원 선으로 크게 올랐습니다. 이는 당근 파종기인 8월 말부터 폭염과 가뭄으로 발화율이 20%에도 미치지 못한 데다 태풍 차바로 다시 크게 피해를 입어 생산량이 지난해 절반 수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입니다. 제주와 인천을 잇는 국내선 하늘길 운항이 전면 중단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시아나항공은 지난달 국토교통부에 제주 인천 노선 운항 중단을 요청했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은 제주 인천 노선 탑승률이 2014년 58%에서 올해는 49%대까지 낮아져 적자율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제주 인천 노선을 운항하는 국적 항공사가 아시아나항공뿐이어서 6개월간 운유 기간을 두고 운항 중단 여부를 최종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제주도는 야간에 소아 환자를 진료하는 달빛 어린이 병원을 지정해 내년부터 운영합니다. 제주도는 공모를 통해 신제주권과 구제주권 그리고 서귀포시 등 3곳에 달빛 어린이 병원을 지정할 계획인데 운영 기간은 2년입니다. 달빛 어린이병원 진료 시간은 평일은 오후 6시부터 밤 11시까지, 주말은 밤 9시부터 12시까지입니다.
네,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